여러분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북극다산과학기지 중에 들어본 과학기지가 있으신가요? 오늘 제가 발표하게 될 기관은 방금 제가 말한 3개의 기관을 운영하는 극지연구소입니다. 극지연구소는 어떤 기관이고 어떠한 연구를 진행하는지 먼저 알아볼까요? 먼저 극지연구소의 인사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극지연구소는 극지의 과거와 현재에서 이상 신호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기 위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세상의 끝 남극과 북극에서 지구의 미래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는 정보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제가 오프닝에서 말한 3개의 과학기지뿐만 아니라 쇠빙연구선 아라운호 등을 포함하여 극지 연구기반 시설을 운영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극지연구소에 하는 연구를 알아보겠습니다. 1. 극지역연구. 남극과 북극을 연구하는 이유는 대기, 직권, 빙하, 해양 연구, 생명 연구, 저온 환경, 신소재 연구 등 여러 연구를 진행합니다. 극지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점이 많기에 차이점들을 연구하며 앞으로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2. 기후변화에 의한 극지 환경 변화 감시.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기후변화가 일어납니다. 극지에서 기후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서 다른 지역의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3. 온난화 문제 해결. 지구온난화 문제가 몇 년 전부터 대두되어 왔습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앞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이 현재 인류의 가장 큰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극지의 기후변화를 조사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것으로 지구온난화 문제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를 방문하게 되면 크게 2가지 공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종합상황실과 홍보관이 있는데요. 종합상황실에서는 이 발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남극세종과학기지, 남극장보고과학기지, 북극다산기지와 아라운호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으며 각각의 기지에 따라 시간이 다르기에 다른 환경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상황실에서는 이러한 모든 상황을 관찰하고 진두지휘하며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은 극지연구소에 방문하는 단체 방문객들이 보고 극지연구소를 이해하고 극지에 대해 여러 가지 정보를 얻고 이해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번 발표를 위해 극지연구소의 홍보관을 방문해봤습니다. 홍보관에는 극지역의 동물인 북극곰과 펭귄에 대한 정보들이 많았습니다. 북극곰의 실제 크기 모형이 전시가 되어 있었으며 펭귄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있었습니다. 홍보관 내에 펭귄에 대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가장 흥미로운 문제 한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중 펭귄이 살지 않는 나라는 1번 아프리카, 2번 러시아, 3번 뉴질랜드. 정답은 2번 러시아입니다. 1번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 펭귄 또는 자카스 펭귄이라고 불리며 남아프리카 공화국 근처 섬에 살고 있고 3번 뉴질랜드에는 노란눈 펭귄이라는 펭귄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홍보관에는 이러한 동물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극지에서의 교통수단이 쉐빙선과 F와 비슷한 모양의 교통수단으로 이동하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해진 시기에 따른 아라운호의 이동 경로도 다릅니다. 이유는 계절에 따른 할 일이 있으며 이동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에 태풍이 많은 여름에는 극지역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북극에는 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북극 다람쥐꼬리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북극 다람쥐꼬리라는 이름을 가진 화석이 홍보관에 있었습니다. 북극에 있는 식물 북극 다람쥐꼬리도 털이 많아 북극에서도 온도를 유지하고 생명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각의 생존 전략을 통해 북극에서도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것들을 극지연구소에서 연구하며 기후변화에 대한 인류의 생존 전략을 더욱 쉽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소에서 극지를 연구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해했지만 왜 극지를 연구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부터 기후변화에 대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 극지를 연구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극지에서의 기후변화가 가장 극적으로 일어나며 그와 동시에 기후변화의 영향을 줄이는 지구 자체의 완충작용이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인류가 기후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떠난 이유는
가장 최악의 상황과 과거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기에 가장 편리하고 적합한 곳이 극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극지에서 연구할 수 있는 많은 분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 연구 분야, 직권 연구 분야, 빙하 연구 분야, 해양 연구 분야, 생명 연구 분야, 저온 환경 연구 및 신소재 연구 분야 등 극지에서는 많은 분야에 대해서 연구합니다. 지금부터는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가 어떻게 다르며 우리에게 왜 문제가 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란 특정 장소, 지역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보편적인 대기의 종합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후는 매년 달라지고 자연 환경에 의해 달라지기에 최근 30년 사이의 평균값으로 현재의 기후를 삼는다고 하는데요. 기후변화란 단어 그대로 기후가 변한다는 뜻입니다. 최근 30년 사이의 평균값을 변화시킬 만큼의 기간에 걸쳐 나타나는 평균적인 날씨의 패턴입니다. 그렇다면 기후변화의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크게 인위적인 요인과 자연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인위적인 요인에는 무분별한 개발을 위한 화석연료의 과다 사용이 있으며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증가 등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요인에는 화산 폭발, 태양에너지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화산 폭발 시 많은 이산화탄소와 황산화물 등 화학물질이 대량 방출되기에 대기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들이 기후변화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기후변화 중 지구온난화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의 발생 빈도가 증가합니다.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화산 폭발이 기후변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외의 이도우 졸라 아지바드 지리학과 부교수는 기후변화가 화산 폭발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 중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우 그로 인한 지역별 사막화, 가뭄, 홍수 또한 한파, 폭설, 태풍 등 발생 빈도가 적었던 자연재해들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에서 나타나는 동물과 식물의 종류 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서도 바나나가 재배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보통 바나나라고 하면 덥고 습한 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하며 우리나라의 기후와는 달라서 바나나를 우리나라에서 재배할 수는 없다고 배우셨을 겁니다. 하지만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바나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어 일어난다면 점점 식물의 종류가 줄어들고 동물의 종이 줄어들며 생태계의 파괴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 지구온난화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기술의 발전 또한 같이 지속되고 있기에 대처가 쉬워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인류에게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란 기후변화의 하나입니다.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 중 온실 기체량이 증가하여 지구의 평균 기온이 빠르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온실 기체는 대기 중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입니다. 온실 효과는 지구 표면의 열이 우주로 빠져나가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 것을 막아 지표의 온도를 높게 유지하는 현상입니다.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온실 기체에는 이산화탄소, 수증기, 메탄, 프레온 가스, 오존 등이 있습니다. 이 중 온실 효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여러분 모두 현재의 상태가 지속되면 일본은 몇 년 내에 잠긴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 말의 이유는 해수면 상승에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물의 양이 증가하여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해 인류가 살아가는 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주도 6mm 해안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입장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생태계의 변화입니다. 대나무의 서식지, 바나나, 동물 서식지의 이동 등이 있습니다. 당장 올해만 해도 봄이 되기도 이전에 인천에서부터 벚꽃이 피며 과거에 비해 벚꽃 축제의 시기가 앞당겨졌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 점점 생태계의 다양성을 잃어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상이변입니다. 기온의 격차로 인해 봄에도 영하의 온도를 유지했으며 눈 또한 왔습니다. 점점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 피해가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도 폭우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베트남과 같은 동남아는 홍수와 폭우로 큰 피해를 보았으며 그를 복구하기 위해 많은 자본의 투자가 필요했습니다. 인류에 피해를 주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북극과 남극에서 발생하는 기후변화가 극단적이기에 그를 토대로 다른 지역의 기후변화를 대비할 수 있도록 극지연구소가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세조류 활용입니다. 바다에는 어류, 조개류, 해조류를 비롯한 많은 수중 생물이 있습니다. 이 중 극지연구소가 주목한 생물은 식물 플랑크톤으로 불리는 미세조류입니다. 미세조류는 생명활동을 광합성을 통한 유기물 생성으로 이어나갑니다.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아시나요? 미세조류의 생명활동을 위해서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며 미세조류의 생명활동이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세먼지 해결 실마리 연구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날씨가 추워질수록 점점 미세먼지는 심해집니다. 겨울철 한반도의 대기는 정체됩니다. 시베리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로 넘어오는 북서풍과 남쪽의 이동성 고기압인 남풍이 한반도 남쪽에서 만나게 되면 대기가 정체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공기의 순환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세먼지의 농도가 한반도에 집중됩니다. 이러한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극지연구소는 극지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북극의 대기 연구에서 북극 지역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는 온실가스와 반대로 지구로 유입되는 태양빛을 우주로 반사해서 전 지구적인 냉각 효과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극지의 초미세먼지 발생원과 화학적 특성을 분석하면 기후 변화에 대한 대비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효율적인 하수 처리입니다. 얼음 결정이 생성되면서 과효오드 산염의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동결 활성화 작용으로 인해 유기 오염물질의 독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찾아냈습니다. 쉽게 설명해 보면 바다를 오염 제거 물질로 쓰이는 과효오드 산염을 섞어서 얼립니다. 얼리는 과정에서 동결 활성화 작용으로 인하여 오염의 독성이 감소하는 현상을 찾았습니다. 이러한 화학적 반응 통해서 극지연구소는 오염된 지구 환경을 복구시키는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극지연구소에서 발표한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방안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 결과들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존재합니다. 먼저 온실가스 배출 감축입니다. 인류의 무분별한 개발과 공장의 활용으로 인하여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개인은 자차를 이용하는 것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 가까운 거리라면 도보나 자전거를 통해 이동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또는 나무 심기와 같은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 또는 식습관 개선 등의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은 가전제품을 이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또는 폐기물 배출과 같은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분리수거를 잘 지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극지연구소는 극지를 통해 지구를 이해하고 기후변화로 인해 망가져가는 지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극지의 과거를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미래를 대비합니다. 극지연구소는 과거를 통해 미래를 대비하는 인류의 현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극지연구소 방문을 통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에 알아본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그에 대한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것들부터 실천하며 우리의 지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영상은 극지연구소를 다녀온 인천대학교 수학교육과 서태원, 유지혜, 김상진 학생의 글과 인천대 학교 수학교육과 커리어 프로그램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